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이나인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 신체 활동도 많아지고요. 계절 변화로 인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김명훈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신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활동량도 많아지는 시기인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공기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호흡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서 기온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또 쉽게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평소보다 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풀리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부상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겨울하고 봄에 바뀌면서 이제 신체 리듬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네. 인해서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이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이제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자신의 체력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겨울 동안 줄어든 운동량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이 또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몸을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철하면 대표적인 증상이 있죠. 바로 춘곤증입니다. 이 춘곤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춘곤증을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봄이 되면서 또 밤이 짧아지고 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춘곤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겨울 내에 충분히 음식 섭취가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또 겨울 동안 몸을 움츠리고 운동량이 적었던 분, 또 평소에 피로가 많이 쌓였던 분이라면 쉽게 더 춘곤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증상으로는 피로감, 졸음, 또 두통, 갑작스러운 기분의 변화, 또 집중력 저하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춘곤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춘곤증을 예방하려면 일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가벼운 운동을 통한 적절한 신체 활동도 중요하고요. 또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이제 수면이 중요합니다. 식사도 중요하지만 네. 아침에 특히 물을 많이 마시고 이런 가벼운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게 네. 이제 춘곤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봄철의 불청객이라 불리는 춘곤증, 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통해서 춘곤증을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텐데요. 바로 현대인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질병,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과도한 업무 혹은 누적된 피로 등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정의와 또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또 위협을 느끼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인으로는 외부적인 요인과 또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일상생활과 또 가정생활, 그 외에 또 직장생활을 통해서 느껴지는 과도한 업무, 대인 관계랄지 또 요즘에는 또 직장생활에서 또 많이 경쟁 네, 상대가 그렇죠. 많이 진행하기 네네. 때문에 그런 네네. 과도한 경쟁 의식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작용을 하겠고요. 네. 내적 요인으로는 이제 이러한 것들 연장선으로서 수면이 부족해진다거나 네. 또는 극단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이제 완벽주의랄지 이런 게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스트레스를 방치하게 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불안장애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하게 해소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는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는 이제 당연히 건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이제 오, 과한 네. 스트레스는 이제 해소가 필요합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는 스트레스를 아주 없앤다기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가볍게 외부 활동을 한다거나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해소될 것이고요. 네. 뭐 간단한 취미 생활이 있다거나 또 충분히 잠을 취하는 것, 그 외에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주변의 사회생활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사분들의 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네. 하는 뭐 활동으로는 뭐 네. 취미 활동, 뭐 네. 운동을 좋아하니까요. 아, 뭐 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같이 함께 단체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저희는 뭐 골프 같은 운동을 많이 하니까 네. 네, 저희 원장님들하고 같이 네. 뭐 월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요. 그 외에 가장 많이 하는 평소에 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잠자기입니다. 아, 네. 수면과 운동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또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 국내 우울증 및 공황장애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심각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좀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울증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특히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조절을 하고 또 주변에서 사회적 지지가 있다면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또 취미 활동을 통해서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초기 증상이 보였을 때 혼자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관절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초기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세 가지의 초기 증상은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네.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움직일 때 통증이나 강직, 부기, 운동 범위 제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과도한 활동 후에 관절이 굳어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의 초기 증상은 주로 목 통증인데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깨나 팔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진료를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실제로 목의 증상으로 오셨지만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두통 환자들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은 원인은 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통도 목 디스크나 이런 거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러한 심한 통증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요즘 많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자세나 또는 요즘 출퇴근 시간이 또 길어지면서 네.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에 특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 엉치 통증과 함께 하지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움직임이 불편해지게 되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을 하면 압박되는 신경 부위에 따라서 그 해당 부위에 해당하는 다리나 팔에 저림감, 무딘감, 그리고 감각 마비 등의 증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 통증,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해야지만 좀 나을 수 있는 질병일까요? 네, 무조건 통증이 있다거나 불편하다고 해서 다 수술을 1번으로 고려를 하진 않습니다. 네.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실제 전체 환자 100명 중에 70명, 즉 70% 이상은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보게 됩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에는 가볍게 외래에서 처방받는 약물 치료, 외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주사 치료 등이 있고 네.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해서 진행하는 시술 등이 비수술적 치료에 해당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수술이 없이도 이렇게 증상을 관리하거나 완화할 수 있겠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한 치료 방법은 그 정도의 심각성이나 증상의 정도, 또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수술은 마지막의 수단으로 고려를 합니다. 네, 수술이 최후의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있지만 네.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 손상이 이제 비가역적인 상태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신경이 가역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로 통증이나 저림감, 당기는 증상을 호소를 합니다. 이러한 네. 증상들은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시술로 호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신경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는 치료 반응이 없고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증상으로는 피부에 감각이 없어져서 남의 살 같이 느껴진다거나 네. 아니면 발목이 잘 들어지지 않는다거나 고관절을 들어올릴 수 없다거나 이런 운동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특히 감각마비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제 감각마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좋아지는 줄 알고 계시다가 네. 다리에 계속 무딘 게 불편하다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신경이 비가역적 손상이 진행된 것이므로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마비의 증상이 시작이 됐지만 환자분들이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은 호전된 줄 알고 지켜보다가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때는 신경이 이미 비가역적으로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빨리 수술을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혼자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관절 통증,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관리를 위한 예방법 그리고 운동법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관절 통증을 관리하는 운동을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가볍게 걷기, 수영, 스트레칭, 네. 근력 운동 등으로 관절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과체중을 피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과체중이 되면 아무래도 중력으로 인한 관절의 하중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체중 조절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평소에 네.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목을 풀고 강화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에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신경을 쓰고 또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에 관련해서 네. 베개에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네. 이제 베개 같은 경우는 너무 높거나 반대로 또 너무 낮은 베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 관절에 부담을 줘서 네. 또 디스크에 압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를 피하고 네. 본인이 누웠을 때 약간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정도의 적당한 높이의 베개가 맞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허리의 스트레칭과 이제 코어 운동을 하면서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올바른 자세로 앉고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물건을 들 때 허리 힘을 사용을 해서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물건을 들 때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제 스쿼트 하듯이 다리 힘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이제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수험생분들이나 혹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장시간 또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정 혹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좀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저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가벼운 운동으로는 특히 많이 사용하는 네. 목과 어깨 스트레칭 운동이 있겠고 네. 또 그 외에도 플랭크와 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그다음에 앉아서 가볍게 허리를 돌리거나 하는 허리 스트레칭, 그리고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 또 종아리 들기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것으로는 네. 이제 네. 목 스트레칭이 이제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 압력이 올라가고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앞쪽 근육은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깨가 특히 이렇게 말리게 되고 고개가 네. 이렇게 내밀어지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 거북목 증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거와 반대되는 운동을 강화를 하는 게 좋고 네. 그래서 견갑골 주변에 운동을 견갑골이 네, 이쪽 부분인가요? 뒤쪽 양쪽 날개뼈라고 그러죠. 날개뼈 네, 견갑골 네. 부분의 근육을 강화하는 네네. 게 도움이 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는 어깨를 펴는데 네. 양쪽 견갑골을 가운데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네. 날개뼈를 모아준다는 네. 느낌으로. 네. 등의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네. 젖히면서 네. 고개를 이렇게 뒤로 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네. 목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목을 뒤로 젖혀보니까 이렇게 목 뒤쪽 뒷골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되나요? 거기 부분이 되게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건 괜찮은 건가요? 이쪽 근육이나 인대가 네. 네. 이제 많이 붙잡혀 있던 게 늘려주면서 생기는 통증과 더불어서 네네.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들 때 이제 음. 손상받은 구조물들이 이제 회복되면서 느끼는 통증인데 네. 이제 주무실 때도 네. 이제 잠자기 전에 네. 이쪽 양쪽 어깨에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길게 말아서 네. 대고 한 15분 정도 네. 이렇게 쭉 목이 뒤로 스트레칭 되는 느낌으로 아. 하고 주무신다면 네. 목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어깨 운동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 운동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는 네. 그 관절 구조가 주변에 근육이 많이 붙어 있고 네, 인대가 네. 그걸 보강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있다기보다는 틈틈이 어깨를 이렇게 돌린다거나 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네. 운동을 통해서 네. 이렇게 또 어깨를 들어 올리고 이런 운동 등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깨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어깨 힘이 많이 네.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직장인분들이나 또 학교에서 수험생분들 가볍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아무거나 막 다 먹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네네. 특별히 영양가가 있는 식사가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굉장히 운동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네. 또 사람들이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규칙적인 운동이 또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네. 관절이나 뭐 척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나 뭐 네. 공황장애와 같이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건전한 스트레스가 일상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도움이 되지만 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나를 갖고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네. 또 정기적인 건강을 체크를 통해서 이제 평소 건강을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적당한 사회적인 활동과 뭐 사회적인 관계를 갖는 게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가오는 봄, 건강하고 또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꼭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명훈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IB 초대석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허리 통증을 잡고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두 발을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벌리면 발목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적당한 넓이로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들어 올린 뒤꿈치를 바닥에 내릴 때는 바닥을 차지 않도록 살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허리가 아픈 분들이 주의할 점은 허리를 활처럼 휘어서 뒤로 확 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기엔 매우 간단해 보여도 척추 주변의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작을 한 세트에 30번씩 3세트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시거나 또 집에서 TV를 보실 때에도 얼마든지 자투리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튼튼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강화되는 이 종아리, 장단지 근육이 강화되게 되는데 몸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또 심장으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피가 잘 돌 수 있게 해주는 심부정맥이 들어있어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발 뒤꿈치를 들어올릴 때 당기시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들어올려 주시고 무리해서 끝까지 올리시면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도중에라도 통증이 증가하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